제 이름은 지현이지만 모두 나를 진아라고 불러요. 저는 27살이고 독립적이며 항상 가족에서 조금 다른 존재로 여겨졌어요. 모두가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가는 동안 결혼도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저는 항상 주목을 받는 걸 선호했어요. 말하는 방식, 독특한 패션 스타일,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도 내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항상 나만의 흔적을 남겼어요. 저는 직설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아마도 제 가족의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조금 과감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삼촌 한주는 항상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남자였고 나이가 좀 더 많은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만 나오는 그 묵묵한 매력이 있었어요. 한준 삼촌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관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의 역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삼촌의 시선이 저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눈에 띄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시선을 읽는 법을 배운 저에게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치 그가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만 아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은 부모님 집의 시골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촌들, 삼촌들, 이모들이 모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한준 삼촌과 항상 같은 곳에 앉아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머지 가족들이 수영장과 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저는 한준 삼촌이 혼자 베란다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손에 들고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도 될까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나누지 말아야 할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죠. 저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제게 머무는 것을 슬쩍 보았고 그가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진아. 네가 함께 있는 건 항상 환영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저음이 깊고 단단하게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제 피부를 스치는 소름을 감추려는 듯이요. 내가 깨우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와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컵을 잡는 손, 말 사이의 작은 침묵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거의 속삭이듯 들리던 방식들. 마치 우리가 금기된 감정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이미 너무 분명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베란다에서 떠날 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언제나처럼 혼잡했어요. 웃음, 시끄러운 대화,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제가 어디로 가든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와의 관계는 달랐어요. 더 강렬하고 더 위험했죠. 음료를 마시러 부엌에 갔을 때 그가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알았죠. 재미있게 보내고 있나요? 그가 평범한 말투로 물었지만 그 말 속에 늘 어떤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럭저럭요. 제가 냉장고를 열며 무관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끔은 힘들어요. 조용한 순간을 찾는 거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벽에 기대어 있고 팔을 느긋하게 교차시키며 말을 이어갔죠. 가끔은 우리가 직접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어야 해. 그의 목소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예상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당신은 즐기고 있나요? 제가 그의 눈을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도록 도전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그가 대답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었고 우리 주위의 공기는 말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위험한 것과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계를 시험하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는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고 마치 제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실례합니다. 그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 속에서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요. 그가 지나갈 때 제 팔에 닿은 그의 손길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그 이후 하루는 고요한 게임처럼 변했습니다. 한준 삼촌은 언제나 주변에 있었고 저는 그를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의도적으로 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기에 제 말을 고르고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그에게 미칠 영향을 확실히 알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규칙이 없는 게임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모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 반대편에 앉았지만 우리가 주고받는 시선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진지해졌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아무 말 없이 표현하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전류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자라나고 있던 아무 말 없이 자라던 그 감정은 세 번째 날,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준 삼촌과 마주칠 때마다 그 사이의 긴장이 점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어요. 그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저를 따라왔고 제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내가 도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모든 움직임은 그가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는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뒤뜰에서 바비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부지런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 걸 알았고 그가 뒤따라오는 걸 바라면서도 일부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서자 거기 한준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내는 진지한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혼잡한 곳에서 벗어나는 게 좋죠, 그렇죠? 그가 물었고 눈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혼잡함이 피곤하죠. 제가 대답하며 무심한 척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열기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도망치고 있나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풀지 못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대답하며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더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저를 잠시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그 긴장을 풀려 했지만 그 후의 침묵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이제는 너무 가까이 왔고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계를 해야 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진아, 너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가 낮고 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쩌면 난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는 걸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제가 대답하며 제 자신도 몰랐던 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한준 삼촌은 손을 들어 저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어요. 그 제스처는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전류처럼 강한 충격을 주었어요. 진아,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가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는 물러설 준비가 된 사람의 확신이 없었어요. 누가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도전적으로 말하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숨결이 내 숨결 가까이에 닿는 느낌을 받으며요. 그 순간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인해 방해받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마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오갔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걸 전하려는 것처럼요. 우리 돌아가야 해.
그가 조금 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뒷마당으로 걸어갔지만 그 사이에는 확실히 뭔가 변했어요. 더 이상 눈빛의 게임이나 은근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실이었고 만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증폭시키는 듯한 고요함이었어요. 가족 대부분은 이미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의 소파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아닌 곳을 바라보며 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어 한준 삼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가 보인 망설임의 표정은 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직 안 자고 있니?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 못 자겠어요. 제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결국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아, 오늘 오후에 대해서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 말은 중간에 끊겼어요.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요. 그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마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풀어내려는 듯 했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게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가 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가득했고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제스처는 마치 그 순간의 무게를 다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아,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렇지? 그의 말은 천천히 나오며 마치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소파 끝에 앉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해.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그 다음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장벽이 동시에 무너진 것처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접촉은 너무 강렬해서 제 안에서 뭔가 깊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여전히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진아, 이건... 그는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중간에 막혔고 대신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추고 우리 둘만 남아있는 듯 했죠. 그 순간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날 시간을 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세상은 마치 사라진 듯 오직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키스는 느리게 거의 망설이듯 시작되었지만 곧 더 강렬해졌습니다. 한준 삼촌의 손은 제 팔을 타고 올라가며 제 목덜미에 멈췄고 저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방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렀던 욕망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아주 잠깐 그는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말했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제 얼굴을 잡고 있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잖아요. 제가 약간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는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가 복잡한 채로 깼습니다. 한준 삼촌과의 일은 마치 꿈 같았지만 현실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우리 가족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었고 우리가 전날 밤에 했던 일은 비밀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저는 부엌에서 한준 삼촌을 봤습니다. 그는 등을 보이고 커피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 제스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자세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 아만다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저를 스치더니 곧 한준 삼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제가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얼굴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준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만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상호작용 속에서 묘한 무게가 감돌았어요. 하루는 느리게 지나갔고 우리가 나눈 모든 눈빛이나 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오쯤 저는 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만다와 한준 삼촌이었어요. 아만다는 불안한 듯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대화의 톤은 부인할 수 없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제 안에서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결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아만다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 제 심장이 급격히 뛰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의심일까요? 그 생각을 처리할 새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단단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만다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얘기할 게 있어.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도망칠 여지를 주지 않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침대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한준 삼촌이 요즘 많이 가까워졌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수무책이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모, 저랑 한준 삼촌은 항상 잘 지냈어요. 그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요. 아만다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얼굴의 모든 표정을 분석하는 듯했고 마치 제 마음을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방을 떠나는 모습에서 그녀는 설득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가 방을 나가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우리가 한 일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오래 비밀로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의심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만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며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가족들 간의 침묵은 거의 숨을 막을 정도였어요. 한준 삼촌은 창가 옆에 안락 의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채로 차분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거실의 중심에 서서 얼굴에 긴장과 결단력을 띠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신경 쓰이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배반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준,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못 느끼는 줄 알아? 네가 다르게 보일 때 내가 눈치 못 챈다고 생각해? 그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준 삼촌은 잠시 눈을 들었지만 그 순간이 요구하는 만큼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웠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만다는 그 후 저를 향해 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아, 네가 이 일에 대해 말할 게 있어? 그녀가 물었고 그 목소리의 무게는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참으며 삼켜야 했습니다. 이모,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하며 최대한 확신을 담으려 했지만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뜬 것을 보며 제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에 박힐 만큼 시끄러웠고 저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아만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난 다 봤어. 그 눈빛들, 그 메시지들. 너희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한준 삼촌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과 결단력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만다, 제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그가 부탁했지만 아만다는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안 돼, 한준. 난 내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진짜야? 너랑 그녀 선을 넘은 거야? 그녀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유일한 대답이었고 그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아만다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마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저를 향했고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더 많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진아. 내가 너를 믿었어. 너는 가족의 일원이었잖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롭고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깨뜨렸다는 걸 알았고 그건 아마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만다는 방을 나갔고 한준 삼촌과 저는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는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아, 우리가 모든 걸 망친 것 같아. 그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제가 대답하며 눈물이 얼굴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의 무게는 이제 우리에게 짓눌리며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환상도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깊고 불편한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만다는 방의 문을 잠갔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준 삼촌은 서재에 있었고 어떤 상호작용도 피하며 저는 제 방에 앉아 아무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아만다의 눈빛, 그녀의 고통과 실망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보다 더 괴로운 건 제가 저를 믿었던 사람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 삼촌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어깨는 처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진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바닥을 쳐다보며 이어갔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압도적이었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제는 그저 그 결과의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한준. 제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통제되지 않았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진아, 내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의 말은 저를 강타한 것 같았어요. 그는 맞았어요. 우리 사이에 진짜로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만다를 상처 입혔고 그것은 아마도 결코 고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잠시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에서요. 아만다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서 그것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 말이 맞아.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냥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걸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가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아 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반성하며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전환점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내릴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거라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불편한 침묵과 조심스러운 일상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계속해서 멀리하며 긴 대화를 피하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준 삼촌은 죄책감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거의 무너질 듯 보였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제 선택들의 무게를 짊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모든 것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들, 우리가 넘은 선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들. 단순히 끌림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고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초래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만다는 이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믿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모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긴장이 가득했죠. 우리가 한 일의 흔적은 피하려는 시선, 중단된 대화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특히 고요한 오후, 아만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해가 지평선에 걸려 하늘을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피로와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말 이상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진아,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 그녀의 말은 제 뱃속에 쿡 찌르는 느낌을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구원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 의지가 보여주는 힘은 예전부터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아만다의 강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힘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죠. 이모, 진심으로 미안해요. 절대 이모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며 눈물이 얼굴을 따라 흘렀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알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 진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해. 아만다와의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제 선택의 무게는 그곳에 명확하게 존재했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뿐이었죠. 한준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만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애썼고 그 노력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해내려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도전이 많을지는 명확했지만 적어도 그는 그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보였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에 대해 우리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여전히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비록 그 길이 상처로 가득 차 있어도요. 이 자국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들을 직면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려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정말 강렬한 이야기였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런 내용 더 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하고 이 멋진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알림벨도 켜두세요. 여기서는 이야기가 점점 더 감동적이고 반전 가득해지니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